자, 오늘의 주제는 항상성 유지입니다. 자, 항상성이라 하면 항상 일정한 성질, 체내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환경이 변해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올 건데 체온이 일정해야 될 거고 혈당량도 일정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삼투압도 일정을 해야 우리 몸에서 크게 변화가 안 나타날 것이다. 내 몸에 항상 일정한 성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성 유지, 체온 조절을 대뇌가 담당한다면 또는 혈당량 조절을 대뇌가 담당한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럼 우리가 체온 조절 자체가 만약에 혹시 대뇌 담당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에너지를 만들자 계속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주로 내분비계, 호르몬 담당이고 신경계도 그 작업을 조금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시상하부다. 사이뇌, 그러니까 간뇌의 시상하부. 앞으로 사이뇌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간뇌 말고 사이뇌야. 사이뇌의 시상하부인데 호르몬 시상하부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체내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호르몬이어야 돼요. 호르몬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으로 바로 때려박습니다. 혈관으로 바로 때려박는 것을 내분비샘이란다. 혈관에다가 바로 투척한다. 혈관에다 바로 투척 안 하면 외분비샘이야. 침샘, 땀샘 이런 거는 혈관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외분비샘이고 혈액에다가 바로 투척해서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하는 과정 이런 거는 내분비샘이라는 거고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 세포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호르몬이고 매우 적은 양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혹시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다. 항상성 유지, 발생, 생장, 생식, 성장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 온몸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는 모든 혈액 여기에도 피에도 인슐린이 있고 여기도 인슐린이 있고 여기도 인슐린이 있고 어디든 인슐린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표적 기관은 간이다. 간을 지나가는 인슐린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고 내 손가락 끝을 지나가는 피 그 안에 있는 인슐린은 표적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죠.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자, 호르몬 AB가 있는데 호르몬 AB는 어쨌든 A 호르몬, B 호르몬 둘 다 혈액 속에서 지나갈 건데 지나가다 보면 표적 세포 A 세포가 있으면 이때는 A 호르몬만 동작을 하고 지나가다가 표적 세포 B가 있으면 얘한테는 B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 꼭 좀 기억을 해놔라. 별거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요거 줄 거다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일명 TRH라고 부를 거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된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갑상샘을 자극을 해라 가서 갑상샘 자극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된다. 타이록신, 티록신이라 했는데 또 발음을 타이록신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타이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것만 됐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수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자,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그래서 1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인대. 인슐린은 베타 세포,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 그 다음에 재미삼아 하나 기억을 하는 거, 부신 속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이거 부신 속진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일단 내가 줄 거놓은 것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기작을 한번 보면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걔가 와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게 하는 거야. 그러면 TRH가 분비가 되면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켜라는 명령을 주는 호르몬이니까 TRH가 분비가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TSH가 분비된다.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럼 TSH가 와서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된다. TRH가 분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TSH 분비되고, TSH가 분비되면 타이록신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TRH가 늘어나면 TSH 늘어날 거고, 그럼 TSH 늘어나면 타이록신 늘어날 거고, 타이록신이 너무 많으면 아이고 너무 많은데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얘를 다이렉트로 줄이는 게 아니고 TRH를 줄이면 그에 따라서 TSH가 줄어들고, TSH가 줄어들면 타이록신이 줄어들 거다. 연속선상에서 봐야 돼, 얘네들은.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얘는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얘가 주머니 농도를 결정할 거고,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이고, 인슐린, 혈당량을 낮춘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혈당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타이록신, 세포 대사 촉진,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세포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타이록신은 주로 체온 조절의 담당자가 될 겁니다. 타이록신이 주로 체온 조절을 담당하고, TRH, TSH, 타이록신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고,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혈당량을 높이고 혈당량을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혈당량 조절에 기여한다.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1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뭐 옥시토신 이런 거 우리는 자궁이 없으니까 자궁 수축 호르몬 나오지도 않을 거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다 나올 거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사람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묻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최초에 줄 거 준 것만을 기준으로 조금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만 외우자. 이것만 외워놓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체온 조절 자세히 외우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자세히 외우고, 삼투압 조절 자세히 배웁니다. 하나하나 다시 배울 거야. 자, 뒷페이지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이 챕터에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배운 거는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신경계. 지금부터 배울 거는 지금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대신에 신경계와 내분비계라고 적어놨는데, 이 내분비계는 싹 다 호르몬이야. 둘을 비교를 해놨어요. 신경계는 뉴런에 의해서,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신경계는 아주 빠르게 전달돼야 되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할 거니까 비교적 느릴 거고, 신경계는 자극받은 그 지점, 아주 좁은 범위에만 작용을 할 거고, 호르몬은 온몸을 통해서 돌고 있으니까 작용 범위가 조금 넓을 겁니다. 얘는 금방 사라져야 되고, 호르몬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계와 지금 배우는 내분비계, 호르몬을 비교를 하던데, 그닥 내 생각에는 나는 그닥 이거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같이 그냥 한번 섞어서 내놓은 것 뿐이야. 섞어서 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 피드백에다가 뭔가 표시 확실히 하고, 여기에 별표 하나 빵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량작용에다가 표시 확실히 하고 별표 하나 빵 쳐요. 자, 음성 피드백의 방식이 있고 기량작용의 방식이 있다. 음성 피드백에 대한 설명을,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이거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자, 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 그대로 쓰면 TRH가 TSH를 조절하고, TSH가 다이록신의 농도를 조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결과, TRH의 농도에 의해서 TSH의 농도가 결정이 날 거고, 다이록신의 농도는 TSH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근데 우리 목표는 이 다이록신의 농도를 대체로 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목표야. 그래야 항상성 유지가 될 거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세포 호흡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RH가 많아지면 TSH 많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다이록신의 양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 다이록신의 양이 늘어나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많이 방출하겠죠? 그러면 체온도 올라가겠지,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가 너무 올라가면 그 원인을, 어떤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얻잖아. 다이록신의 양이 많아졌는데 이 나타난 결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한다. TRH를 줄이면 TSH 줄어들 거고, 줄어들면 다이록신도 줄어들 거다.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면 다시 그 원인을 다시 높이면 TSH 높아지고 다시 다이록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다시 그 원인을 억제하면 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타이록신의 양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목표다. 그래야 체온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TRH가 TSH에 영향을 주고 거기가 타이록신에 영향을 준다면 다시 돌아가서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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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서 낮추고 낮추고 낮추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음성 피드백이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다. 대부분이 음성 피드백의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음성 피드백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TRH가 TSH에 영향을 주고 TSH가 타이록신 분비에 영향을 준다. 근데 타이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TRH 줄이고 그러면 TSH 줄어들고 타이록신 줄어든다. 너무 많이 줄어들면 TRH 늘리고 그러면 TSH 늘어나고 그러면 타이록신 늘어난다. 그러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런 방식이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 자, 이런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밑에서 제시되는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자, 기량작용은 밑에다 내가 이왕 나온 김에 적어 놓고 갈게요. 자, 포도당, 당. 우리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초코파이 한 개. 근데 포도당을 뭉쳐서 초코파이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박스 포장해가지고 박스 포장해서 담아놓은 게 글리코젠이야. 초코파이는 지금 당장 내가 뜯어 먹을 수 있는 건데 글리코젠은 포도당 여러 개를 담아서 박스 안에 담아놓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형태야. 그럼 글리코젠 안에는 포도당이 수십 개, 수백 개의 포도당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꿀 수도 있고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을 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걔를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박스에 담아놓고 만약에 포도당이 부족을 하면 글리코젠 박스를 열어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많다 그러면 글리코젠으로 다시 바꾸고 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의 수치가 혈당량이거든. 혈당량이 높다는 것은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글리코젠으로 바꿔라.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서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 포도당의 농도가 낮으면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박스 열어야 돼. 글리코젠의 박스를 열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호르몬, 얘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혈당량이 높아지면, 너무 높으면 인슐린이 출동을 해서 낮추고, 너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출동을 해서 다시 높이고, 높아지면 인슐린이 가서 낮추고,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가서 높이고, 높아지면 인슐린이 가서 낮추고,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가서 높이면서 내 몸속의 혈당 수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겠죠. 그러면 서준아,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아까 봤던 TRH하고 TSH처럼 동일선상이 아니잖아.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혈당량을 일정 유지하재. 이런 방식을 뭐라 하겠다? 기량작용이라 하겠다.
음성 피드백은 동일선상에서 한 줄인 거고 기량작용은 한 줄이 아니다 이겁니다. 양갈래에서 얘가 가면 낮추고 얘가 가면 높인다. 양단 간에 진행되는 일이다. 이건 기량작용.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할 때 음성 피드백의 방식으로 유지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기량작용의 방식으로 유지시켜주는 케이스도 있다 이거죠. 근데 기량작용보다는 음성 피드백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172쪽에 6번 문제 172의 6번 이거 하나만 풀고 가자. 다이록신의 분비 과정 분비 조절 과정 이거 하나만 풀고 갑시다. 스타트. 자,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는 다이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이다. 다이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은 TRH, TSH 그 다음에 다이록신으로 나오는 거고, 나는 정상인 생지에게 기억 호르몬의 농도를 줄인 거네. 결핍된 먹이를 섭취시켰죠. 아니 그러면 기억의 농도가 줄었다. 근데 기억은 TSH 아니면 다이록신이죠. 자, 만약에 그 기억인 호르몬 줄인 게 TSH가 줄였다면 자연스럽게 다이록신도 어떻노?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지. 그러면 기억이라는 게 TSH인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기억이 TSH는 아니다. 그러면 줄인 게 누구냐면 다이록신을 줄였어요. 그러면 얘가 다이록신이야. 다이록신이 줄어들면은 TRH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라서 TSH도 늘어나야 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늘려야죠 이제. 그러면 얘는 TSH의 양은 늘어날 거야. 물론 다이록신이 분비되는 호르몬 여기 표적 기관은 내분비샘은 갑상샘이야. 갑상샘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호르몬이 TSH죠. 혹시 기억납니까? 앞에 갔다 왔어도 돼.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게 맞잖아. 뇌하수체 전엽에서. 니은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앞에 아까 사람 그려놓은 호르몬표 있었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여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가 된다. 타이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해야 됩니다. 자, TRH의 분비가 촉진되면 TSH 촉진되고 다이록신도 촉진됩니다. 야도 촉진되고 야도 촉진됩니다. TRH의 분비가 촉진되면 기억 분비량이고 니은 분비량이고 간에 둘 다 그 분비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D가 맞다. 기미 D가 다 맞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어야 됩니다.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까? 기억이 왜 다이록신 점은 기억이 왜 다이록신이냐? 일단 다시 설명해 볼게요. 기억은 다이록신 아니면 TSH 뭔지 모른다 했어요. 자, 근데 기억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억 호르몬을 TSH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기억 호르몬의 양을 줄인 음식을 먹였잖아. 그러면 TSH의 양이 줄어들겠죠? 얘가 줄어들면 TSH가 줄어들면 타이록신도 어떤 놈? 줄어야 돼. 그러면 둘 다 줄어야 돼 이렇게. 근데 둘 다 줄어들지 않고 하나는 줄어들었는데 하나는 늘어났지.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근데 만약에 기억이 타이록신이라면 얘가 타이록신이라면 내가 이 타이록신의 양을 줄였죠. 타이록신의 양이 줄어들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 늘어나고 TRH 늘어나면 TSH도 늘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TSH하고 타이록신인데 어느 놈은 줄어들고 어느 놈은 늘어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둘 다 줄어든다 이거지. 그러면 줄어드는 이놈이 타이록신이어야 되고 늘어나는 이놈이 TSH여야 된다 이거지. 무슨 이해되니? TRH 늘어나면 TSH 늘어나면 그때 타이록신도 분비 촉진돼. 타이록신은 분비가 촉진되겠죠. 근데 왜 맞습니다. 타이록신이 줄어들면 TRH 늘어나고 TSH 늘어나면 타이록신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TRH, 타이록신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아를 강제적으로 타이록신을 줄였지. 지금 이 새끼는 타이록신이 작아. 지금은 작아. 그러면 TRH 늘어나고 TSH는 늘어날 거야. 이 상황에서 스탑 시켜. 지금 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노? 타이록신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당장 타이록신을 줄였으니까 타이록신은 줄어들었다. 이미 줄어든 상태의 몸을 보는 거야. 줄어들었을 때 그 이후의 변화는 TRH 늘어나고 TSH 늘어나고 결국은 타이록신도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는 거야. 내가 지금 타이록신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근데 최종적으로는 타이록신도 늘어나야 됩니다. 왜? TSH가 늘어났으니까. TSH의 양을 늘리면 당연히 좀 있으면 타이록신의 양도 늘어날 겁니다. 되겠니? 자, 오케이. 자, 갑시다. 체온 조절 한번 볼게요. 순표야. 더워. 네. 더우면 보일러를 어떻게 하죠? 꺼야 되고 창문은 열어야 되겠죠.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열자. 추우면 보일러는 켜야 되고 창문은 닫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추우면 보일러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일러를 돌린다라는 것은 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나 지금 추우니까 열 생산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럼 자 내가 지금 추우면 창문 닫자 그랬지. 창문을 닫았다는 것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 얘를 어떻게 하겠다?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무 덥다. 그러면 열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열 생산량 줄이려면은 어떤 호르몬 줄여야 되노? 타이록신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열을 밖으로 많이 배출해버리자. 열 방출량을 늘려야 됩니다. 창문 열어라. 열 나가게. 보일러는 끄라. 더 이상 에너지 안 생겨나게. 자, 요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밑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추웠을 때, 요거는 더웠을 때 이런 이야기인데, 잘 봐라. 더웠을 때는 이렇고
추웠을 때는 이렇다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찬찬히 설명 한번 듣고 한번 보자. 자, 지금 내가 너무 더워. 체온이 상승했다고. 체온 상승을 시상하부에서 캐치를 해. 컨트롤 타워가 전부 다 이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가 시상하부라서 시상하부에서 덥다는 걸 인지를 해. 자, 내가 지금 시상하부에서 덥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 근데 설명이 좀 부족한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더울 때는 시상하부에서 덥다라고 인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호르몬적인 관점에서 보면 TRH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줄이겠죠? 그러면 TSH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이록신의 양도 줄어들면서 세포호흡을 열심히 안 하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피부, 내 지금 덥잖아.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되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이렇게 팽창한다.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액량을 확 늘려. 그래서 요 열기를 가득 채운 이 피에서 혈액에서 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도록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많이 흐른다고. 뜨거운 피가. 그럼 이 뜨거운 피에서 바깥쪽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요게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땀 분비도 증가시키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더우면 피부 근처에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얼굴이 벌개진다. 혈액이 흡수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열 방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체온은 내려가겠죠. 그리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체온이 하강이 돼서 추워. 물론 시상하부에서 저온을 감지하겠죠. 나이 너무 춥다. 내 지금 체온이 너무 춥다. 그러면 물질 대사 열심히 해야 되니까 TRH 높일 거고, 그에 따라서 TSH 높아질 거고, 그 결과로 다이록신의 양도 늘어날 거고, 다이록신의 양이 늘어나면 세포호흡 열심히 하면서 에너지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생산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면 피부 근처에 이 혈관이 이렇게 평소보다 더 얇게 수축이 된다고. 피부 근처에 혈관 수축이 되면서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열기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우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인다. 얼굴이 창백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추울 때는 골격근의 달달달 떨림을 통해서 다시 체온을 높여준다. 다른 것보다 헷갈리는 거는 이거다. 날씨가 덥고 추울 때는 교감신경, 양쪽 다 교감신경인데 요거는 교감신경이 완화, 여기는 강화야.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하나 하자. 추울 때 교감신경이 강화된다.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완화된다. 둘 다 교감신경이라는 거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강추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나는 요로 외운다.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강화된다. 단추. 당연히 호르몬 기장에서는 TRH, TSH, 타이록신 돌아야 되고 TRH, TSH, 타이록신은 도는데 교감신경이 강화, 교감신경이 완화.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더 강해진다.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열 반출량이 증가하고 땀샘에서 땀 분비 촉진합니다. 자, 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해서 혈액량이 감소하고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이 감소한다.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뭐 이렇게 일단 적어놨어. 그러면 체온 조절과 관련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172쪽에 8번 문제. 8번 문제 스타트. 아, 이거 너무 쉬워졌다, 내용이. 선생님 벌써 답 나왔겠나? 자, 8번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좁아졌다. 이거는 저온을 감지한 거이고, 그러니까 골격근이 떨리고 골격근이 떨림에 의해서 열 발생량, 열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얘는 고온은 아닌 거죠. 자, 고온이든 저온이든 간에 둘 다 누가 관여했다? 교감신경이 관여했습니다. 얘는 교감신경이 춥제 지금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강화되었다. 여기까지 구분을 지어야 돼요. 어쨌든 교감신경은 맞아. 교감신경은 맞아. 그러면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75쪽으로 와서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2번 문제 스타트.
준비해 답 나왔니? 우리 서준씨 거창 대선고했잖아. 몇 번? 2번. 우리 동명고 이 담당자가 지금 오늘 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이 담당자가 좀 출전을 못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 거창 대선고 담당 일진님께서 오늘 좀 내면 정호 시키는 거. 정호 담당 이진. 담당 이진인데 정호 너무 세잖아. 정호 몇 번? 2번 했습니다. 2번 했습니까? 우리 담당 일진님께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 학교 모두 다 2번입니다. 그럼 이제 명신고 대표가 한번 출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야는 보니까 뭐지? 어떤 상황이지? 어떤 자극을 주고 건강한 사람이 상온에서 지금 운동하재 운동을 하면 열 생산량이 확 늘어나면서 체온이 올라갈 거니까 열 방출량을 늘리면서 체온을 낮추려고 지금 노력하는 작업인 것 같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2 구간하고 1 구간인데 원 구간에서는 열 생산량분의 열 방출량이 어차피 1이잖아. 같잖아 지금.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2 구간에서는 열 생산량은 확 늘어났는데 열 방출량이 덜 늘어났죠. 그러면 2 구간에서는 1 구간보다 이 숫자가 조금은 더 작아졌겠네. 둘 다 늘어났지만 얘는 많이 늘어났고 얘는 작게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2일 때, T2일 때 교감신경이 강화되었다. 지금 덥잖아.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고 추울 때 강화되는 거죠. 이거는 좀 아닌 듯. 자,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은 T2일 때 덥잖아.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서 혈액의 양이 T2일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얘가 맞다. 정답 몇 번? 넘버 2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야겠어. 자, 체온 조절은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고 이제 163쪽으로 가서 혈당량 조절하겠습니다. 혈당량. 자, 혈당량.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가를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고 포도당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세포호흡을 적절히 잘 하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겠죠. 그냥 좀 쉬어. 자, 슬슬 쉬어. 갔다 와. 조용히 가. 정신 나갔잖아 임마. 물 갑자기 깬다고 난리 부르스 오도방정이야 이 새끼. 하루 종일 디비 자나가 미친놈. 빨리 뛰어가. 자, 혈당량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이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 1배,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기량작용입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인슐린은 낮춰라. 글루카곤은 높여라. 자,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잠깐 동의가 오면 이 뒷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해. 매우 간단해. 혈당량을 낮추는 건 누구라고? 인슐린. 혈당량을 높이는 거는
글루카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열심히 소화를 하면서 혈당량이 증가하면 밥 먹고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야 되거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서 낮추든지 아니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이 포도당을 혈관 주변에 있는 체세포로 집어 넣어버리든지 포도당을 체세포로 집어 넣어버리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이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자,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돼 가지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에다 투척을 해주면 혈당량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두 호르몬의 기작에 의해서 혈당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을 것이다. 자, 근데 혈당량이 낮을 때 백업으로 도와주는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 시상하부가 기억을 해놔라.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하게 되면 혈당량이 낮을 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아까 이건 내가 줄을 끊어놓고 와서 무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에피네프린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촉진시켜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혈당량이 낮아서 높일 때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저 글루카곤의 작업을 좀 백업으로 도와준다. 이런 느낌만 기억을 하자. 높은 걸 낮추는 거는 인슐린 혼자서 다 하는데 낮은 걸 높일 때는 글루카곤이 주로 하는데 그 글루카곤의 작업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그 작업을 좀 도와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보자. 이제 쉬운 게 뭐냐면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높아졌지.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저 높아진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양이 확 증가하는 인슐린. 그러면 낮추는 게 목표니까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은 당연히 쑥 줄어들겠죠. 밥 먹고 나면 인슐린이 싹 높아지면서 혈당량을 낮춰야 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상인이니까 밥 먹고 나면 인슐린 분비가 확 늘어나서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잡아줍니다. 근데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또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사람 그 혈당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혈당량을 낮추는 작업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은 밥 먹고 나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당뇨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밥 먹고 나면 확 올라갔다가 빠르게 안 내려온다 이거죠.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밥 먹었을 때 정상인 사람은 인슐린 농도가 확 늘어나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인슐린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이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혈당량을 낮출 수가 없는 사람. 당뇨 환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인 사람은
혈당량이 높아져도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야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한다. 그러면 인슐린을 더 많이 넣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몸을 만들든지 살을 빼고 유산소 운동하고 해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내 몸의 컨디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생기느냐? 왜 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느냐? 비만이 증가하면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청소년 당뇨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니 혈당 한번 재봤나? 너 인마 당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 정상이에요. 재봤냐고? 예. 혈당. 예. 언제? 저번에 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할 때 혈당도 재나? 아니 저는 쟤라고 해서 쟀어. 니는 집에서 니는 이제 내가 의사라도 니는 제가 해서 쟀어. 니는 새끼야 혈당 한번 재고 와. 쟤라 해서 쟀어. 나머지 아들은 안 시켜볼 것 같은데. 쟤라 해서 쟀어. 너는 당뇨가 굉장히 좀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 너는 위고비를 맞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위고비를 맞으라고. 그러니까 예전엔 많이 먹었는데 잘 안 빠져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 너가 먹는 양이 이 새끼야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처먹더만. 그런 거 아니지 혼자가. 한판 혼자 먹었어. 한판 아니에요. 반판. 거의 피자 한 판 니 혼자 다 먹었다. 근데 꽈배기까지 먹으면서. 아 저기서요? 그래. 아예 한쪽은 한 3조각 걸렸던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야 임마 그게. 나는 그때는 많이 먹었어요. 지금 좀 줄어들었다. 그때는 많이 아. 먹었어.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내. 피자 한 조각 얻어먹고 그때 라시 사이즈. 한 조각 얻어먹었는데 두 번째 조각 얻어먹으려니까 쌤 저 이거 오늘 저녁밥인데요 사태. 그때 좀 많이 먹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두 조각 못 얻어먹고 한 조각만 먹고 내가 꽈배기 하나 들고 갔잖아 그냥. 근데 그때 한 번에 피자를 꽈배기에 다 들고 왔나? 그래. 그랬어요 제가. 어. 그날 뭐 하는 날이었지? 이거 당뇨 걸릴 사람이. 근데 몰라요. 몸에서 잘 분해를 하나 봐요. 자, 그럼 당뇨 김동욱 선생. 당뇨 환자 김동욱 선생을 기리는 의미로 왜 제가 가볍게 당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73쪽에 넘버 11번 스탑. 뭘? 이 나 호르몬은 누구야? X야 Y라고 적어놨나? 기억 적어놨네. X에서 기억 나온다. 이 기억이네. 글루카곤이네. 주연아 답 나왔니? 4번이요. 4번. 우리 거창 대선고의 자랑 서준 몇 번? 기다릴게. 우리 담당 일진 이제 깨어났다.
방금 너 정신이 많이 모르는데. 난 이를 담당의 일진으로 쓰는 이유는 니한테 졌을 때 굉장히 멘탈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았어. 맞지 서준아? 분발해라. 멘탈 타격 당하지 말고. 2번. 자 우리 일진 형님 출동합시다. 동우가 담당 일진 가자. 몇 번? 자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들었어. 새로운 담당 일진 주현. 네? 이거 바꿔도 돼요? 자 5번 5번. 자 과거에 우리 절친했던 중학교 동창 정호. 몇 번? 5번.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밥을 먹어서 포도당의 농도가 쑥 높아졌죠. 그러면 이때 인슐린은 높아지겠고 얘는 쑥 낮아졌잖아.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은 같이 올라가면서 낮출 건데 얘는 낮아졌으니까 이 호르몬은 글루카곤. 그럼 기억 호르몬이 글루카곤이고 니은 호르몬이 인슐린. 자, 1배, 베타 세포, 알파 세포. 그러면 X는 알파 세포이다. X는 알파 세포가 맞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기량작용으로 항상성 유지시킵니다. 자, 띄워보기.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가야죠. 인슐린이 증가해서 인슐린이 가서 혈당량을 낮추라.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가자. 그래서 D급 보기도 맞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김동희 이거 기억 보기를 알파, 베타. 1배 임마. 인슐린 뭐다? 베타 세포. 오케이. 알파 세포, 베타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야 돼 우리가. 1배요. 너 임마 1배잖아. 딱 니같이 생기라더니 1배를 하죠. 165점. 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해가지고 전화 막 1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이? 1배 하자. 안 돼요. 1배라는 사이트는 좀 궁금해서 나도 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좀 어이없는 게시글들도 많고 1배요? 이상한 사진도 많이 올리고 뭐 좀 약간 너라이들 집합소 같은데 진짜. 그 김노희 같은 아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놀이터에 거기는 저보다 더한 사람. 저 같은 분들이 DC로 가죠. DC 인사이들. 그래도 남자들인데. 근데 거기는 약간 정상인들이 한 5% 있고 비정상인이 한 95% 있어요. 어? 예? 너 김노희 왜 부르니? 누가 부르는 거야? 뭐야? 정호 부르나? 김동욱이 비정상이었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지. 자, 삼투압을 연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과학자 반트호프 형님이 있는데 반트호프 형님의 연구에 의하면 삼투압 파이는 CRT다. C 몰롱도 컨센트레이션 농도, R 기체 상수 일정하고 T 템퍼러처 체온 범위에서 온도는 일정할 거니까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돼.
혈장의 삼투압은 또는 체액의 삼투압은 그 체액의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은 거고 농도가 낮으면 삼투압이 낮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잘해보자. 실판 보면서 내 몸에 있는 혈장 또는 체액의 농도가 어떤 거고 농도가 높은 거죠. 농도가 진한 거지.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다? 농도를 높여야 되나 낮춰야 되나?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콩팥인데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내버리겠죠. 이거 물을. 요 수분 재흡수 담당자가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호르몬이야. ADH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농도가 높으면 물을 오줌으로 동호 잘 칠판 봐 칠판 물을 오줌으로 버려야 될까? 아니면 물을 최대한 빨아당겨서 몸에다 남겨야 될까? 남겨야 되겠죠. 농도가 너무 진하잖아 지금.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최대한 촉진을 해야 돼. 그러면 ADH의 농도가 높아질 거고 수분 재흡수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차차 농도가 다시 낮아질 거야. 그러면 이때 오줌의 절대적인 양 재흡수를 많이 해버리니까 오줌으로 많이 안 나가겠죠. 오줌의 양은 줄어들 거야. 그럼 오줌에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노? 높아지겠죠. 오줌 진해지겠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떨 거다? 농도가 높아지잖아. 오줌의 삼투압은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삼투압이 높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삼투압이 낮다. 삼투압이 낮으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체의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 농도가 낮으면 쉐리만 물을 밖으로 많이 갖다 버려야지. 그러면 재흡수 할까 말까? 아니면 오줌으로 다 내보낼까? 오줌으로 다 내보내버려야죠. 그래서 ADH의 분비량을 줄여서 재흡수를 하지마. 재흡수를 하지마. 그러면 오줌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날 거고 오줌에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낮아질 거고 오줌의 삼투압도 낮아질 거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삼투압이 높을 때는 ADH 분비돼서 재흡수 열심히 하라고. 삼투압이 낮을 때는 ADH 분비하지 마. 재흡수하지 말고 다 내보내. 그러면 다시 삼투압이 낮은 게 높아질 거라고.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 전화 끊어라. 중추는 시상하무고 뇌하수체 우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진하제? 그러면 ADH 분비량 증가해서 수분 재흡수 열심히 하라고. 그럼 농도 낮출 거야.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다. 묽어졌죠? 그러면 ADH 분비하지 마. 수분 재흡수하지 말고 싹 다 갖다 버려. 오줌으로 내보내. 그러면 오줌으로 물을 많이 내보내버렸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다시 증가하겠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 몸속에 있는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ADH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재흡수를 열심히 해라. 그럼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거다. 물을 먹어주면
혈장 삼투압 자체가 낮아질 거고 내가 물을 먹어서 농도가 낮아졌으니까 물을 많이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물을 많이 갖다 버린다. 그러면 오줌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질 거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질 거야. 오줌은 묽어질 거야. 오줌의 농도 자체도 묽어진다. 그래프를 잘 보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투압 조절 175쪽에 4번 문제 스타트. ADH 요거 조금 어렵다 사트라 애들이. 자, 175쪽에 4번 문제 스타트. 왠지 동욱이랑 같은 번 오면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 잠깐. 선생님 이거 대다수가 2번을 했는데 석현이가 5번 해놨어. 이건 뭔가 있나? 석현아. 자 볼게요. 혈장 삼투압이 쑥 높아졌지. 농도가 진해진 거지. 네. 그러면 수은 재흡수 해 마라. 해요. 재흡수 열심히 해.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오줌으로 내보내지 말고 싹 다 재흡수해서 몸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려면은 ADH의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러면 P1일 때는 ADH가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P2 됐을 때는 ADH 양이 확 많아졌잖아. 그럼 P2일 때가 물을 재흡수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기억을 맞다. 자, P2일 때가 많겠죠. 물의 재흡수량은 P2일 때가 많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먹었더니 동우가 이 새끼야. 예? 물 먹으면 오줌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그렇지, 오줌이 쑥 늘어난다. 기억이 오줌 생성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T1일 때는 평상시 오줌이고 T2일 때는 쉽게 생각해라. 어떤 오줌이고? 오줌을 억수 많이 싸고 있을 때 오줌 아닙니까? 예. 오줌을 억수 많이 싸고 있을 때 이 오줌이 농도가 높겠냐 낮겠냐? 나왔어. 낮아요. 삼투압이 T1일 때가 낮은 게 아니고 T2일 때가 낮다 이거죠. T1일 때가 더 낮다 했으니까 이건 아님. 정답 몇 번? 2번. 헷갈린 거지? T가 핀줄 알았어. 아 그래 핀 줄 알았대. 오케이.